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어저께 제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매우 논란이 될 만한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모든 것들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는 거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면 스피커 홀에 대한 얘기예요. 상단에 스피커 홀이 있냐 없냐 가지고 약간의 논란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전면에 스피커 홀이 없는 것 같아요. 제품 위에 보면 여기에는 뭐 마이크하고 별도의 홀이 있는데, 이 홀이 뭔지에 대해서 IR 센서다, 마이크다, 스피커다 논란이 많은데, 해외 IT 전문 업체 샘모바일에 따르면 유심 트레이 옆에 있는 거는 스피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게 마이크라고 했었거든요. 자, 저랑 숨은 그림 찾기 하시죠. 전면 디스플레이에 스피커 홀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삼성전자 직원도 못 찾던데요. 자,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 간 사진을 하나 가져올게요. 이 사진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스피커 홀이 좀 자세히 보이세요? 실제로 이거 진짜 찾기 힘들어요. 거의 안 보입니다. 자, 음악이 나오고 있죠? 아래 스피커 홀을 막으면 확실히 소리 차이가 느껴져요. 근데 위는요, 전면하고 위에 있는 홀 전체를 이렇게 손으로 감싸니까 소리가 조금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전면에 있는 그 얇은 스피커 홀을 막든 위에 있는 홀을 막든 소리는 크게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갤럭시 노트 10은 전면에 스피커 홀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얇아가지고 그게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스피커 홀을 이렇게 손으로 막아도 소리는 다른 곳으로 새어나갑니다. 위쪽에 있는 홀로도 새어나가고요. 위쪽의 홀하고 전면의 스피커 둘 다 막아도 뒷판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소리가 막 새어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사운드 오브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별도의 홀이 있으니까요. 위에 있는 홀은 스피커 홀이 맞냐라고 물으면 그쪽으로 소리가 일부 새어나간다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손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느껴보면은 여기 상단 전면에서 가장 진동이 많이 느껴지고, 위에서는 별로 진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뒤에서 진짜 진동이 많이 느껴집니다. 바닥에 두면 소리가 조금 바뀌는 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지금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면에 스피커 홀 있어요? 라고 물으면 다들 못 찾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고 나면 아마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상단에 있는 게 스피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운드 오브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좀 이따 공식 발표를 하면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FHD 플러스가 들어갔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WQHD 플러스가 들어갔잖아요. 이 해상도의 차이에 대해서 느낄 수 있냐에 대한 건데, 저는 이 두 개 차이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못 느낄 것 같아요. 전 스마트폰을 볼 때 보통 이렇게 30cm 이상 떨어뜨려 놓고 보기도 하고, 뭐 PPI 차이가 두 제품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예민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FHD냐 WQHD냐 이거는 저한테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제 생각이고, 다음 영상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면, 제가 알고 있는 주변 테크 크리에이터 분들, 유튜버 블로거들한테 다 전화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저 말고 다른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별도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화면 캡처는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볼륨 다운 키하고 아래 홈 버튼을 짧게 따닥 누르면 이렇게 화면 캡처가 바로 돼요. 저는 뭐 캡처 방법을 양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한쪽에 두 개를 이렇게 누르는 것도 뭐 크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텍스트 인식 기능이 삼성노트에 추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의 삼성노트에서도 설정에서 텍스트 인식 기능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삼성노트에서 이렇게 내려서 추가 기능에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 인식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글을 한번 써볼게요. 테크몽이라고 썼죠? 여기 안 보이던 메뉴가 추가가 됐어요. 이걸 누르면 테크몽이라고 딴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테크몽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노트 10은 원래 있는 글자를 바꾸는 거였다면
노트 9에서는 원래 글자를 살려두고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글자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는 둘 다 잘 되더라고요. 제가 손글씨를 쓴 거에 대해서 얘가 손글씨를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검색 결과에서 이렇게 나와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노트에서 만약에 갤럭시 노트 9을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노트 10으로 넘어오지 않아도 손글씨 검색도 되고 손글씨 쓰기도 간접적으로 지원하긴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25W, 45W 이런 별도의 PD 충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25W나 45W로 충전 가능한지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정식 충전기가 아니라 그런 보조 충전기들은 최대 속도가 15W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25W나 45W를 사용하려면 삼성 정식 충전기로 해야 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물론 얘가 테스트용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진짜 정식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걸로 다시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촬영에 대한 건데요. 후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 전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4K인데 60프레임은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4K를 연속 촬영을 쭉 했을 때 중간에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중간중간 잘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갤럭시 노트 10도 그렇게 동영상 4K 영상을 연속으로 찍을 때 중간에 잘리는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4K 60프레임으로 동영상을 연속 촬영하게 되면 8분 16초에서 17초 사이가 잠깐 스킵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보이셨나요? 자, 정확히 8분 16초 10일부터 8분 17초 55, 그러니까 1초가 조금 넘게 시간이 스킵이 된 거예요. 동영상을 연속으로 촬영하다 보면 한 동영상 파일당 4기가가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일이 바뀌는데 1초 정도 손상되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갤럭시 S10하고 비교해도 똑같네요. 여전히 중간에 조금씩 잘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속 시원하게 답변은 못 해드렸을지라도 제가 테스트나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인을 해드렸고요. 제가 저번에 궁금한 거 리플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든다고 약속드렸죠. 약속은 지켰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으시면 리플로 달아주시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는 테크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